네, 자, 시장의 이슈 속에서 실생활에 활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 또 미국 시장 얘기를 안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지만 너무 좀 많이 기대해서 그런지 좀 부정적으로 약간 시장을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어제 하락을 네. 했는데요. 요약만 말씀 좀 드리면 제로금리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고용과 경기 회복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느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현행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평균 물가 목표제를 해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물가 안정과 함께 경기 회복에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내용 자체는 되게 좋죠. 그렇지만 시장에 우리가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장기적인 얘기고 지난 6월처럼 당장 시장에 무슨 유동성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어저께 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시장에 어떤 큰 변화를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연준이 시장을 뒷받침한 안정화하는 중요한 정책들이 어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밤 또 FOMC 영향력에 의해서 시장이 또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이에 대한 또 FOMC에 대한 분석 함께 자세하게 들어봤고 이제 시장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계절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주기에 의해서 순환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을 보면은 좀 고점까지 올라왔다가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 네. 이런 시장 지금의 환경이 어느 주기에 속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요즘에는 네. 체길 자체가 좀 느려지고요. 시장이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이죠. 근데 그동안에 좀 올라왔고 그 올라온 것들이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들이 요즘에 보시면 그냥 등락만 하지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개별 종목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제 연준의 발표와 함께 그리고 지금 시장이 우리가 어느쯤에 와 있는가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는 오라가미 군 이후의 증시 4계절에 금융장세의 특징은 뭐냐면 금융장세라 하면 경기는 하락합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도 하향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 금리 인하를 하죠. 이런 장세에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금융 장세에 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 지금 국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게 오르냐면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먹고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필수 소비재고 네. 그리고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어떤 약은 아프면 약을 먹어야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올라가고 그리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정책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책 수혜주들이 오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입니다. 요즘에 또 시장에 우라가미 군 이후에 증시 4계절에서는 뭐 금융 장세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요즘에는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랠리의 성격을 좀 갖습니다.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시장이 상승하는데 왜 그러냐면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타겟 산업들이 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유동성 랠리가 지금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시장이 됐을 때 키워드를 말씀 좀 드린다면 지금 현재 시장을 정리하면 어떤 시장이냐면 디스인플레이션 시장이다. 그리고 유동성 시장이다. 그리고 금융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키워드를 보면 어떤 것들이 올라가고 어떤 키워드가 있냐면 네. 성장주들 그리고 필수 소비재 그리고 제약 바이오 그리고 정책 모멘텀 섹터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섹터들이 올라가면서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신호가 종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개별 종목이 순환하는 이런 특징이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딱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 섹터 안에 지금 현재 움직이는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정말로 디스인플레이션과 또 유동성, 금융정세 속에서 성장 종목, 필수 소비재, 제약바이오, 정책 모멘텀 섹터들이 좀 오르고 있는 현재 시장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 안에서 순환매가 정말 빠르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린 뉴딜 종목들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났는데 이번 주에는 또 그린 뉴딜에서 디지털 뉴딜로 바뀌었어요. 네,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네. 지금 지난 한국형 뉴딜이 두 축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하나는 그린 뉴딜이고 하나 디지털 뉴딜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린 뉴딜은 대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도 그쵸. 잘 알기 네.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전에 출연하신 그분도 그렇게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 네. 디지털 쪽은 쉽지 않습니다. 보안이나 어려워요. 네.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좀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쭉 자료를 읽으면서 그냥 간단히 생각해보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디지털 뉴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데이터를 발굴해서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플랫폼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용한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유용하게 그것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이
유용한 데이터들이 결국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자본이고 성장 동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래서 데이터 댐이라는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소위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사업을 창출하고 그리고 기존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를 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발굴하고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네. 거기에 AI를 이제 사용하고 그리고 네트워크가 있고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고 맨 하단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들이 전부 다 지금 디지털 뉴딜에 들어가는 정책 테마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종목을 좀 찾아보고 이 섹터에서 순환하는 것을 찾아봐야 될 텐데 어제 미국 시장에 굉장히 떠들썩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미국의 그 스노우플레이크 상장을 했는데요. 아. 이게 수요 예측 때 가격이 어느 정도였냐면 약 75불에서 80불 정도 예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공모가는 128불로 8달러로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예. 그 종가 제가 아까 들어오고 전에 봤는데 종가가 얼마에 끝났냐면요. 253달러에 끝났습니다. 하루 만에 얼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장가 245달러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싼 가격이 아니고 공모 가격에 투자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약 70조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클라우드 회사인데요. 네.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고 처리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회사들도 있겠죠. 이건 대세인 거죠. 전 세계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 되고 그런 기업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잘 몰랐고 우리나라는 좀 이게 하드웨어에 집중해 있고 소프트웨어는 좀 이렇게 등한시하는 이제 그런 좀 맞아요. 그동안에 좀 경향이 좀 네.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정부 정책도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좀 가지면서 종목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디지털 뉴딜 사실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약간 감이 잡히는 듯한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런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관련된 업체들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올랐듯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들 예. 오름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윈스가 데이터 보안이죠. 네. 거기도 이제 오늘 보니까 보안주들이 많이 움직이던데 맞아요. 이 네. 보안주들도 관심 있게 그리고 실적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파이오링크라는 주식이 있는데요. 이 기업은 데이터 센터의 최적화 솔루션을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NHN에서 29% 지분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을 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NHN에서 왜 이런 기업을 작은 기업에 지분 참여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NHN이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를 가진 클라우드 시스템을 가지고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기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요. 이 클라우드라는 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빅데이터의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겠죠. 그럼 늦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적화해서 빠르고 그리고 좋은 품질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시가총액 1,000억 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회사 올해 한 100억 정도 이익이 나거든요. 네. 사실 성장주에 비해서 이익 대비 아직 낮은 시총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디지털 뉴딜 정책의 지금 수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정도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이제 실적 기반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스크러버 회사인데 스크러버를 지금 쉽게 얘기하면요 반도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용어가. 그런데 반도체 각 공정마다 유해가스 정화 장치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요. 공정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전체 공정에 거의 대부분의 공정에 들어갈 정도로 기술력이 인정받는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실적이 좀 늘어나고 있냐면 소위 비메모리 반도체에 지금 투자가 늘고 있고 그리고 그쵸? 삼성전자에서 네. 파운드리 투자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각 공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도 보면은 시가총액이 2,300억인데 반기에만 이익이 200억 났습니다. 그러니 올해 전체적으로는 300억, 350억, 400억 정도 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오히려 업사이드가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다시 디지털 뉴딜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하시면서 파이오링크 그리고 유니셈 두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